주식시장과 우주의 법칙이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의 조합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대담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우주의 법칙과 주식시장의 물리학. 솔직히 제목만 보고도 호기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시장의 등락을 프랙탈, 관성, 엔트로피 이런 물리학 개념으로 풀어낸다니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닐 것 같죠? 자, 지금부터 이 독특한 렌즈로 우리가 매일 보는 주식 차트를 한번 완전히 새롭게 뜯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도발적인 접근 방식이죠. 보통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투자자들의 심리, 경제 뉴스 같은 걸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을 예측 불가능한 어떤 군중 심리의 집합이 아니라 거대한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자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비이성적 과열이다, 공포다 이렇게 부르는 것들조차요, 사실은 예측 가능한 물리 현상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번 탐구의 미션은 시장의 그 무질서해 보이는 움직임 속에서 어떤 질서, 어떤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 분석이 끝날 때쯤이면 어쩌면 당신이 매일 보던 그 빨갛고 파란 캔들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텍스트의 첫 장은 프랙탈 우주라는 개념으로 시작하는데 와, 스케일이 좀 큽니다.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모습이 태양계를 닮았고 해안선 모양이나 나뭇가지 형태처럼 작은 부분의 패턴이 전체 구조에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1분짜리 차트의 그 혼란스러운 움직임이랑 1년짜리 거대한 흐름이 닮았다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사진처럼 똑같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유사성이라는 개념인데, 자기 유사성이요? 네, 패턴의 구조적인 특징이 반복된다는 뜻이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1분봉 차트에서 나타나는 급등 후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N자형 파동 있잖아요. 네네, 흔히 보이죠. 그 구조가 일봉이나 주봉 차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스케일만 다를 뿐이지 가격이 움직이는 근본적인 방식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봉의 움직임이 1봉을 축소해 놓은 미니어처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단기 차트는 온갖 거짓 움직임, 소위 말하는 노이즈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걸 보고 어떻게 더 큰 그림을 판단할 수 있죠?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강조하는 게 바로 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이즈에 매몰돼서 심리적으로 막 흔들리죠. 그렇죠. 하지만 이 관점은 그 노이즈 자체를 시장의 자연스러운 숨결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숨결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더 큰 흐름, 즉 구조적 패턴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마치 파도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어려워도 밀물과 썰물이라는 더 큰 패턴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요. 당신이 단기 차트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장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움직임 속에 큰 패턴이 숨어 있다. 프랙탈 구조. 일단은 알겠는데 근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애초에 그 움직임은 왜 시작되는 걸까요? 시장은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출렁이는 거죠? 잔잔한 호수 같은 시장은 존재할 수 없는 건가요? 그 질문이 바로 우리를 두 번째 개념인 파동과 복원력으로 이끌어주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결코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돌이 날아드는 연못 같죠. 이 자료에서는 그 돌을 충격, 임펄스라고 표현합니다. 충격이요? 네, 예상치 못한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발표,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이라는 연못에 파동을 일으키는 돌멩이인 셈입니다. 네. 그 비율은 아주 직관적이네요. 충격이 있으니 움직임이 시작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호수에 생긴 파동은 언젠가 잦아들잖아요. 시장도 그런가요?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시스템은 충격 이후에 원래의 평형 상태, 그 균형점으로 돌아가는 데 성질을 가져요. 이걸 복원력이라고 하죠. 시장에서는 이 복원력이 평균 회귀, 민 리벌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주가는 본질적인 가치로부터 너무 멀어지면 마치 늘어난 고무줄처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려는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현실에서는 발레도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 어떤 기술주는 10년 넘게 평균을 무시하고 계속 오르기만 하던데요. 이 이론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10년 넘게 우상향하는 주식의 경우 그 주식의 가치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선 자체도 함께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아, 평균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죠. 평균 회귀는 그 움직이는 평균선을 중심으로 가격이 위아래로 진동하며 따라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지된 목표를 향해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원력의 근원을 텍스는 다름 아닌 인간의 본성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그건 또 무슨 얘기죠?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죠? 팔고 싶죠. 그렇죠. 이쯤에서 팔고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 반대로 너무 많이 내리면 이 정도면 싸다. 공포에 사야 할 때다. 라는 매수 심리가 발동하고요. 바로 이 집단적인 차익 실현 욕구와 저가 매수 심리, 이게 시장을 다시 편돈으로 되돌리는 보이지 않는 고무줄, 즉 복원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탐욕과 공포라는 그 감정 자체가 일종의 물리적인 힘처럼 작용해서 시장의 균형을 맞춘다는 거군요. 와,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급등과 급락은 일시적인 충격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성질을 믿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충격으로 파동이 생기고 복원력 때문에 다시 평균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그 복원력이 그렇게 강하다면 왜 시장은 적정 가치에서 딱 멈추지 못하고 미친 듯한 버블이나 투매 현상을 보이는 걸까요? 고무줄이 돌아오다가 중심을 훨씬 더 지나쳐버리는 것처럼요. 하하, 바로 그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멈출 수 없기 때문이죠.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서지 못하고 한참 밀려나가는 것처럼요. 이 자료는 이 현상을 물리학의 관성, 이너시아로 설명합니다. 관성. 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시장의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강력한 힘, 즉 군중의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 관성의 힘 때문에 주가가 평균으로 돌아오다가도 그걸 지나쳐서 반대편으로 더 가버리는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발생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상승하던 주가가 평균선 아래로 훅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거나 하락하던 주가가 평균선 위로 잠시 튀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현상들. 이게 바로 관성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그냥 사람들의 탐욕이나 공포 때문 아닌가요? 군중심리, 비이성적인 광기 같은 거요. 이걸 굳이 물리법칙이라고까지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을 이 자료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군중심리, 광기조차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 에너지를 잃고 멈추기까지 출렁이는 감소의 진동 같은 물리적인 필연의 일부로 보자는 겁니다. 광기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으로요? 네, 예를 들어 어떤 테마주가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해보죠. 이게 충격입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포모를 느끼며 추격 매수에 동참해요. 이게 바로 관성이고요. 이 관성의 힘이 너무 강해서 원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오버슈팅이 발생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에너지가 다하면 진자가 최고점에서 잠시 멈추듯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속하며 폭락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비이성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도 물리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새로운 시각인데요. 시장의 극단적인 움직임이 인간의 통제 불가능한 광기가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물리 현상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우리는 그 출렁임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출렁임의 원리를 이해하면 왜 추세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오래, 더 멀리 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프랙탈, 파동, 관성까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네요. 그런데 이런 추세나 출렁임도 결국엔 힘을 잃고 멈추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상승장은 없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시장이 방향성 없이 지루하게 옆으로만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 강력하던 에너지는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마지막 개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향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게 들리는 우주의 근본 법칙이죠. 제 방에 바로 그 법칙을 증명하는 것 같네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바로 무질서해지니까요. 그럼 시장에서 질서 있는 상태라는 건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처럼 방향성이 뚜렷한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 우상향 추세처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상태는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낮은 엔트로피 상태입니다. 당신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청소라는 에너지를 계속 투입해야 하는 것처럼요. 시장이 질서 있는 추세를 유지하려면 외부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투입되어야 합니다. 시장에서의 그 에너지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투자자들의 열정 아니면 긍정적인 뉴스?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에너지는 바로 돈, 구체적으로는 거래대금입니다. 강력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기존 투자자들이 팔고 나가는 물량보다 더 많은 새로운 돈이 들어와 주식을 사줘야만 합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모습, 그게 바로 에너지가 시스템에 폭발적으로 투입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승은 위험하다고 하는 거군요. 그게 바로 추세를 유지할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시스템은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시 무질서한 상태, 즉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 돌아갑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이 방향성 없는 지루한 횡보장세나 힘없이 질질 흘러내리는 하락세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당신 같은 트레이더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만약 당신이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을 쓴다면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거래량이라는 에너지가 고갈되는 신호를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추세도 없습니다. 모든 추세의 종말은 결국 엔트로피의 승리인 셈이죠. 정말 놀랍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장은 작은 움직임 속에 큰 패턴을 담고 있는 프랙탈 구조이고 외부 충격에 의해 파동을 만들지만 결국 평균으로 돌아오려는 복원력을 갖고요. 하지만 평균으로 돌아올 때조차 움직이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관성 때문에 오버슈팅이 발생하고 이 질서 있는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라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며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무질서한 횡보나 하락으로 돌아간다. 와, 정말 시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물리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틀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이해한 우리는 대체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심리적인 부분일 겁니다. 시장의 급등락 앞에서 세상이 무너지나 혹은 나만 소외되나 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줄어들죠. 대신 지금은 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오버슈팅 구간이구나. 혹은 이제 복원력이 작용할 때가 되었군 하고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의 속성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관성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강한 추세, 즉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거래량으로 확인했다면 그 움직이는 물체의 힘에 올라타는 거죠. 추세 추정 돌파 매매 같은 거네요. 네, 흔히 말하는 저항선을 뚫고 나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관성의 힘이 닿을 때까지 함께 달리는 전략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전략은 그 반대겠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복원력을 활용하는 전략이죠. 관성의 힘 때문에 발생한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 즉 시장이 평균선에서 과도하게 멀어져 모두가 흥분하거나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제 곧 늘어난 고무줄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역추세 전략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팔 때 사고 환희에 취해 살 때 파는 용기가 필요한 전략이겠네요. 맞아요. 어떤 전략이 더 우월한지는 알 수 없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물리적 원리를 당신의 주된 무기로 삼을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시장의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움직임, 즉 노이즈 속에서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물리 법칙들의 나침반 삼아서요. 유의미한 수익 기회, 즉 신호를 찾아내는 당신만의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물리학이라는 정말 독특한 렌즈를 통해 주식시장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매일 보던 차트의 오르내림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법칙이 작용하는 에너지의 춤처럼 느껴지네요. 시장을 통제 불가능한 광기의 대상이 아닌 일정한 법칙을 따르는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개념들은 대부분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연력학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한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 모든 것이 확률로만 존재하고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양자역학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시장을 또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것들 말인가요? 주가의 위치와 방향성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혹은 어떤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이 파동처럼 중첩되어 있다가 당신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관측 행위를 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는 개념은 어떨까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비처럼 어쩌면 시장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앞으로 시장을 보며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